네, 대구 경북 지역의 소식을 모아 전해드리는 마카다 뉴스 시간입니다. 요즘에 이런 말씀 정말 많이 하시죠. 날씨가 이상해도 정말 이상하다. 6월인데 벌써 낮 기온 35도 이상 오르면서 너무 덥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말 예보를 보니까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날씨 전망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학자 김혜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인사 좀 해주시죠. 예, 계명대학교 환경공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기상학, 기후변화, 그리고 대기 오염을 연구하고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예, 김호동 교수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철만 되면 굉장히 바빠지시잖아요. 여기저기서 이제 좀 나와달라고 이제 요청 들어온 데가 많으셔서 바쁘실 텐데. 네. 그렇죠. 많이 예, 들어오죠. 그렇죠. 여름에 그 물난리라든가 폭염이라 이런 사고가 나지 말아야 제가 좀 편한데 매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항상 이제 여름에 뉴스에서 볼 수 있는 분입니다. 김혜동 교수님께서. 일단 저희가 바로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올 여름 날씨인데 올 여름 날씨 좀 전반적으로 어떨까요? 예, 금년 보면은 3월 달에 온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네. 벚꽃 없는 벚꽃 축제 이게 화제가 네. 되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3월 말부터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4월에 벌써 30도를 훌쩍 뛰어넘었고 6월에는 우리 지역에 있는 경산 하양에서 39도 더위가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도 고온 현상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더웠던 해가 2018년인데 네. 그 2018년 수준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본격적 더위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덮고부터입니다. 네. 그 말은 장마 이후부터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장마 아직 이후부터면은 예. 시작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게 본격적으로 올라오는데 네. 금년은 엘니뇨 이후 두 번째가 되곤 해서 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폭염과 폭우 사고에 대한 우려가 크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이번 여름 장마 때도 비가 많이 올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가을 장마가 거의 우려가 되고 또 가을 장마와 함께 가을 태풍이 오고 그렇게 하면은 큰 물난리가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요즘 겨울이 사만삼이 춥든가 미세먼지든가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여름은 폭우가 내리든가 폭염이 오든가 이것이 금년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일상화되고 있었던 것이고 네. 이게 지구온난화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암울해질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암울해질 것이다라고 예.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도 이제 폭염과 폭우가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나타날 거다라는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제가 또 찾아보니까 남은 2024년의 날씨가 2016년의 날씨와 상당히 비슷할 것이다 예. 이런 말들도 있더라고요. 2016년에 우리 지역, 그러니까 대구 경북 지역의 날씨 특징이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름 기후 하면은 사람들 뇌리에 꽉 막혀 있는 게 네. 2018년 폭염. 네. 이게 이제 뇌리에 꽉 자리를 그렇죠. 잡고 있을 텐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2016년이 네. 매우 심각했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은 열사병 환자가 났고 네. 우리 이웃에 있는 일본만 하더라도 약 1,200명 정도의 사망자가 날 정도로 매우 더웠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2016년이 왜 소환이 되는가 하면 그때가 2015-16 슈퍼 엘니뇨가 2015년에 발생해서 2016년에 사라졌던 저 엘니뇨 정착 이후 두 번째 해였는데 네. 올해가 바로 2023년에 시작되었던 엘니뇨가 지난 연말에 피크에 도달됐고 올 봄에 사라졌고 그래서 2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예. 비슷한 패턴이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올해가 2016년에 재판에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살인적인 폭염 예. 그리고 엄청난 폭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일지는 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 예. 심각할 것이다. 날도 매우 덥고 비도 굉장히 많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비는 돌발성 강우 형태가 더 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진짜 폭염도 걱정인데요. 저는 폭우도 만만치 않게 예.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 지역에서는 경북이 지난해 피해가 컸었잖아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걱정되는 것 같아요.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경북 북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많은 또 재산 피해,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올해도 지금 비가 많이 온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걱정스러운데 그러면
올해 비의 특징이라는 게 좀 있을까요? 그래서 올해만이 아니고 네. 이미 우리나라라든가 전 세계적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이 장마 전선에 내리는 비 같은 경우도 네. 과거에는 장마 전선이 북상에 오면 거의 전국적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면서 오랜 장기간 동안 비가 내리는 이런 특성이 있었는데 네. 요즘 오는 비는 선상강수대라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가 막 폭우가 내리는 것이 마치 직선과 같이 선과 같이 아주 좁은 지역에 집중적으로 내린다. 그리고 비가 확 강하게 내린다는 얘기는 오랜 시간 동안 내리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에 쏟아붓는다.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전선이 저 남쪽 해상에 있어도 육상에서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이게 이제 대류 불안정에 의해서 내리는 비 이런 얘기도 하고 우리가 소나기라고 많이 알고 있죠. 네. 근데 이 소나기로 내리는 비의 경우에도 이제 매우 강해져 가지고 동남아시아에서 볼 수 있는 스콜슨 강수 형태로 네. 내려서 이것이 엄청난 기후재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강수의 경우에는 기상청에서도 오랜 시간을 두고 네. 예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에 예를 들 것 같으면 네네. 작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네. 역대 장마 기간 동안에 두 번째로 비가 많이 왔는데 네. 그리고 사고도 많이 났죠. 예. 근데 기상청이 예보를 잘못해가지고 뭐 언론의 입방에 오른다든가 그런 사실은 없었습니다. 네. 그 예보를 잘했다는 얘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은 굉장히 컸거든요. 네. 그래서 기상청 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재난을 해내는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 기상청이 비가 올 것인가 오지 않을 것인가 언제 올 것인가 어느 지역에 쏟아질 것인가 하는 것을 예보하는 것은 그 사고가 나기 아주 임박해서야만이 정확하게 예보를 할 수 있는 그런 특성이 생기는 거죠. 네. 그래서 사람들이 기상청을 비난을 요새 많이 합니다. 그 예보하라고 했더니만 예보는 안 하고 중계 방송만 한다든가 그리고 선상 강수 대해에 가지고 비가 쏟아지면 기상청에서 그 네. 지역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폭우 특보를 내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실제 비가 내릴 때는 문자 같은 걸 통해서 어떤 지역을 특정해서 이제 정보를 알려줍니다. 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느낄 때 폭우 특보가 내리는 지역은 넓은 지역으로 기상청이 예보를 낼 수밖에 없는데 네네. 실제 비는 좁은 지역에 내리니까 기상청 예보가 맞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적을 수밖에 없고 기상청이 구라청이다, 거짓말했다, 틀렸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그런 특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의 특성이 점점 이제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좁은 지역에 네. 세찬 비가 쏟아지는 그런 비로 바뀌는데 점점 얘기 들으니까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올 여름 어떻게 이제 저희가 나야 할지. 예. 근데 또 8월부터는 태풍이 온단 말이에요. 네. 혹시 네. 올해 태풍도 좀 전망이 나온 게 있습니까? 그렇죠. 원래 기상청에서 3개월 여름 전망을 낼 때 네. 매우 덥고 비도 많이 올 것이다. 음. 근데 태풍의 발생수는 좀 적을 것이다. 태풍 영향이 적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 네. 이게 2016년과 올해가 좀 비슷하다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예. 그때도 보면은 7월 달까지는 태풍이 거의 생기지 않았습니다. 거의 네. 하나도 안 생겼는데 올해도 보면 태풍이 5월 달에 하나 딱 생겼거든요. 네. 근데 이게 8월 달부터는 예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많이 생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 9, 10월에 태풍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그리고 세계기상기구에서도 엘니뇨가 사라지고 이제 평년으로 정상으로 돌아갈 확률이 한 60%, 또 라니냐로 갈 확률이 40%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처음에는 봄철까지는 예상을 했었는데 최근에 오면서는 이 라니냐로 넘어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서부 태평양 쪽에 적도 쪽에 수온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태풍은 더욱 많이 생기게 되고 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더 강화가 됩니다. 그럼 늦더위가 되고 가을 장마가 심각해지고 그러면 태풍이 올라올 수 있는 길목이 일본이 아니고 우리나라 쪽이 되거든요. 최근에도 보면 우리나라에 여름 태풍 오지 않고 가을 태풍이 작년을 맞아요. 제외하고는 매년 가을 태풍이 오는데 예. 이 가을 태풍은 매우 강한 태풍, 슈퍼 태풍에 가까운 네. 강한 태풍인데 이것이 폭발적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폭우와 폭염에 더해져서 이제 폭발적으로 많은 태풍까지 예측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가장 걱정되는 게 농민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더욱더 철저하게 대비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피해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피해들을 수치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하면 뭐 삼천리 금수강산의 사계절이 뚜렷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온대 기후. 그러니까 우리의 먹거리는 온대 기후에 적합한 그런 작물들입니다. 네. 사과, 배, 뭐 우리 흔히 먹는 과수,
그다음에 야채류 이런 것들도 좀 온대기후에 적합한데 네. 그래서 사과와 같은 경우는 기온이 34도가 넘어가면은 일소 피해, 고온 피해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사과, 그다음에 배라든가 이런 다른 작물 같은 경우도 37도가 넘어가면은 상당히 이제 고온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원래 매년 여름이 되면 37도, 8도 도인은 아주 손쉽게 예. 이렇게 아주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런 온도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주식으로 해왔던 과일이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온 적합성을 벌써 잃었다. 그래서 사과라든가 뭐 파라든가 이게 파동이 많이 있었는데 예, 이것이 올해 지난해에 겪었던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올해도 계속 되풀이될 것 같고 네.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올 초에 사과 대란이 있었잖아요, 교수님. 이제 이런 농작물 가격이 폭등하는 일이 앞으로 이제 일상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죠. 올해는 6월 달에 오늘 더 더우면서 예. 사과 작황 같은 게 작년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미 이제 그 상태로 접어든 거고. 예. 예. 여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예. 좀 시기를 좀 우리가 좀 이미 좀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작물이 이 새로운 기후에 적합한 작물로 바꾼다든가 혹은 시설 재배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농촌 보면은 농민들이 그 평균 연령이 매우 높고 네. 그리고 소득도 매우 낮고 그래서 이런 기후 변화에 농민들이 따라가기에는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 농촌에 대해 가지고 작물 이게 전환도 좀 서둘렀어야 됐고 또 농촌이 도시에서 사람들이 좀 찾아오는 농촌, 좀 경쟁력이 있는 농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좀 만들었어야 됐는데 이게 시기를 많이 놓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나저나 이런 이상기후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피해를 본 지역들이 많은데요. 네. 이런 현상들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죠. 지금 보면 작년에 나온 그 유엔에서 지구 네. 환경 기후 위기 이거를 관장하는 가장 큰 기구가 UNEP에서 유엔 환경 개발이라는 곳인데요. 네. 거기에서 전망을 하기를 보고서가 나왔는데 보고서 제목이 브로큰 레코드, 망가진 레코드. 지구 온도가 너무 올라가서 지구 환경이 이미 망가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우리는 파리 협정에 의해 가지고 네. 지구 온도 상승 목표를 산업화 이전이란 1850년부터 1900년까지 지구의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데 네. 그것보다 1.5도 이내로 우리는 막아야 된다라고 합의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금생일말까지 3도 이상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를 아주 암흑으로 몰아갈 수 있는 티핑 포인트라는 게 있는데 그린랜드 빙하가 다 녹아버린다든가 남극 빙하가 무너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1.5도만 넘어가면 줄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금세기 중반 이전에 우리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대책 이렇게 하면은 이제 온실가스 줄이는 노력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네. 그와 함께 기후재해로부터 튼튼한 사회를 만드는데 아주 좀 우리가 서둘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여름은 폭염과 폭우 그리고 많은 태풍이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만반한 대비를 하시고 안전한 여름철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기상학자 김혜동 교수님과 함께 올여름 날씨 전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